안녕하세요. 마음톡 영화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설입니다. 이 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자살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이 세계자살예방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영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최명환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번 첫 시간에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이 가족과의 단절이 주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영화를 통해서 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 또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톡, 영화톡, 톡톡. 그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영화로는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어요? 이번 영화는 제목부터 가족의 이름이 붙는데요. 고령화 가족입니다. 평생이 주거 침입죄야 알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어. 나 모를 줄 알아? 다 봤어. 가족이 붙었다고 해서 괜히 고르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이 고령화 가족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고령화 가족이 뭐 제목 때문에 꼭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정말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족, 네. 또 어떤 노력이 어떻게 작용해서 가족을 만드는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들 때 서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남녀가 일반적으로는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 영화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으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탄생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이야기 때문에 영화가 더 궁금해지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선택한 영화 고령화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화 고령화 가족은요, 2013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파이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으로 연출한 송혜성 감독의 작품으로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영화의 주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요. 백수 아들인 44세 한모, 영화 감독이지만 흥행에 참패하고 와이프까지 바람이 난 40세의 둘째 아들 임모, 이혼을 선언하고 돌아온 막내딸 35세 미연과 중학생 딸까지 이렇게 오합지졸 철없는 자식들과 손녀가 69세 어머니의 집에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겪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가족의 평균 나이는 47세. 듣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는 자식들이 모였으니까요.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일상이 계속되는데요. 철없는 캥거루족 자식들이 싸우고 화해하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영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사실 아니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너무도 철없고 하나같이 기구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 영화 보면 영화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가족, 이게 더 적절한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영화에서 남편이 다 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세 명이 결국 다 피 한 방울 섞이질 않았어요. 첫째는 남편의 이제 전처가 데리고 온 아들이었고, 둘째가 이제 본인 남편과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셋째는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그런 딸로 나오고, 그 딸의 예의 없는 손녀딸까지. 참 조합을 하기에도 어려운 조합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오합지졸로 섞여 있는 이 조합의 가족도 우리가 온전한 가족으로 바라봐야 할까?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이제 가족 영화지만 가족이 보면 안 되죠. 이게 정말 가족이 맞나? 네. 뭐 혈통적으로 전혀 이제 혈연으로 봐서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하는 행동들도 저게 정말 가족인가? 뭐 예절은 저쪽 안드로메다로 벌써 가 있고요. 그냥 서로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고 괴롭힐까 꼭 톰과 제리를 보는 것 같죠. 근데 이들이 정말 가족으로서 좀 엮어야 되겠다 노력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엄마. 엄마가 유일하게 어떻게든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그냥 좀 끌고 나가자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모두가 이게 정말 한 가족 맞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 그 엄마의 역할을 윤여정 씨가 하셨는데 그 영화 속의 그 엄마는 정말 한없이 넓은 바다 같은 존재로 그려진 것 같아요. 이게 정신분석가 비온이 얘기한 컨테이너, 즉 환자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치료자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비온이라는 분석가는. 그런데 이 엄마가 한 역할이 딱 그렇습니다. 뭐 아무 조건 없이 먹을 거 챙겨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정말 중요한 건 뭐 하나 주장하는 게 없어요. 이 엄마가 뭐 너 좀 돈 좀 잘 벌어라,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런 말 한마디 안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이 엄마가 유일하게 하나 바라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가족이 되는 거, 한편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엄마가 정말 중요한 거는 딱 하나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원한다도 강하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가족들끼리 서로 한편이 돼서 싸운 적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싸운 거 생각하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가족인가 싶지만 그래도 한편이 돼서 싸웠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한편인 게 가족이다. 정말 찡하잖아요. 네. 나는 오늘 너무 좋다. 너희가 한편이 돼서 싸워서 우리가 가족인 걸 보여줬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참 엮기에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은 본인의 어떤 자녀들에게 이 가족이길 바라는 그 엄마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아마 이제 제가 뭐 영화에서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나이든 엄마가 오랜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정말 가족은 필요한 거고 가족이 존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가족이 혈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과 사랑을 통해서 엮이는 게 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엄마가 했고 그게 전달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도 다 온전한 가족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도 제대로 결혼해서 이제 임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도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셋째 딸도 뭐 세 번째, 네 번째 그러지만 어쨌거나 결혼했었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멀쩡했던 자식마저도 망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가만히 보면 이 세 명은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혹은 법적인 어떤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서류적으로 만들어진 가족을 갖고 있었지만 이 세 개의 가족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이 영화가 주는 게 참 저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좋았어요. 같이 밥을 먹잖아요. 맞아요. 항상 같이 네. 밥을 먹어요. 네, 그리고 늘 삼겹살을 먹죠. 네, 공간을 공유합니다. 물리적이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원수지만 남이 자기를 공격할 땐 같은 편이 돼요. 네. 그게 가족인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서로 희생하고 돕습니다. 그게 또 뭐 그런 희생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형제들끼리도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대비되는 게 있죠.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가족. 겉으로 엉망인 것 같지만 한편이 돼서 같이 싸우는 가족. 즉 고령화 가족. 어떤 게 진짜 가족이냐. 네. 어떤 게 진짜 내 편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 과연 이 오합지졸의 고령화 가족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묶었다라고 바라보세요? 엄마는 상처받은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한마디 묻지도 않고 챙겨주고 밥 해주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사랑이죠. 쉼터를 만들어주지만 정말 중요한 건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부담을 갖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쉬면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그렇게 회복하는 쉼터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을 공유하면서 이 엄마가 각자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공유하는 사람은 동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창회를 하고 또 나중에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동기들, 군대 기억들을 나누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끈끈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엄마라는 정말 좋은 존재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공유하고 엄마의 사랑을 공유하는 네. 그 사랑의 힘이 이 가족을 하나로 묶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보면 부모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해도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잠깐만 돌봐주지 않아도 아기들은 언제든지 생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게 그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에게 어딘가 안전하게 나를 돌봐주고 내가 회복될 그런 공간, 쉼터,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또 나에게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즉 부모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감과 생존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분석가들, 또 정신과 의사들, 르네 스피츠나 하인츠 콕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인간 심리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건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했죠. 지금 말씀하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인정,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한 가족으로 엮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답 없는 자식들이지만 결국 그 사랑을 배운 거네요.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잖아요. 신뢰하죠. 그리고 굳이 그런 말 하진 않지만 언제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줄 거고 너는 나아갈 거다. 그리고 난 널 지켜줄 거다.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기뻐하잖아요. 거기에서 네. 나는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메시지가 가죠. 누군가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엄마가 사랑을 심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사랑이 다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엔 미움이 자라납니다. 이 영화에서 엄마는 끝없이 사랑을 심어줘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가는 거죠. 원장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퍼주는 엄마의 사랑이 참 어찌 보면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의구점이 드냐면, 그렇다면 이런 무조건적인 희생은 모성이 있는 엄마만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이 영화 선택한 이유가 그건데요. 저는 사실 모성이 본능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엄마들이 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게 본능적으로 유전자에 코딩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은 여기 영화에 나오는 자녀들은 다 40대잖아요. 30대 후반이나.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건 노력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모성이 본능이다라고 하려면은 이게 혈통적인 내 자녀여야 그렇죠. 되잖아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남편의 전 부인한테서 전혀 피가 섞이지 네. 않았죠. 그런데 그 막내딸의 결혼식 날 엄마가 전화 걸어서 그렇죠.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있어야 된다. 네. 야, 그것은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엄마에게 자녀는 부끄러움이에요. 별로 이렇게 내세우고 싶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깎아먹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부끄러운 거 하면 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든 자녀들이지만 이 엄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말이지만 이 엄마는 가슴으로 낳은 자녀나 또 자기가 실제로 낳았지만 자기 눈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자녀 모두를 온몸으로 사랑하고 사실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본능이냐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능보다는 정말 노력이다라는 좀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네요. 처절한 노력입니다. 제가 굉장히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강아지가 자기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강아지를 입양하셨어요. 그 눈길을 본 순간 내가 생명을 버릴 수 없겠다. 본인의 생명을. 그 얘기가 저한테는 너무나 깊게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까지 생긴 거예요. 즉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나도 사랑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 그 엄마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넉넉함이 됩니다.
내가 엄마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다른 형제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넉넉하니까 나눠줘요. 그 형이 동생에게 나눠주고 그 동생이 여동생에게 나눠주고 이런 선순환이 됩니다. 참 보니까 결국은 엄마도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 숙명처럼 내 곁에 존재하는 그런 쉬운 존재로 가족을 여기지만 그런 겉으로 보기에만 가족인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성은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노력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현대 엄마들 얼마나 노력해요. 뭐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밖에서 하는 일도 만족스럽지 않고 엄마로서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 일을 하시고 있는 워킹맘들은 그런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본능이란 말로 딱 상쇄시키는 거에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은 그 어머님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사랑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본능이 아닙니다. 근데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 하나 생각하면 이래요. 두 남녀가 사랑해요. 그리고 통상적인 개념의 가족은 두 남녀가 사랑하고 떨어져 있기 싫으니까 합법적으로 같이 있고 같은 공간을 나누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요. 그때부터는 노력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같이만 있어도 너무 좋죠. 근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순간 노력을 해야 돼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암묵적으로 자녀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너를 돌봐줄게. 너를 사랑해줄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막 나갈 수 없잖아요.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제가 클 때까지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가 가정을 지키려면 내 배우자와의 관계도 지켜야 되는 거죠. 즉, 저 아이를 사랑하고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마가 정말 뼈를 깎잖아요. 이게 뭐 표시는 안 나지만 엄마가 그 돌들 사이에 나온 꽃을 보면서 하는 말들, 그런 표정들은 엄마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사겨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노력해야 돼요. 가족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족은 사실 나에게 쉼터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들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자기가 젊었을 때 누리던 싱글일 때 누리던 걸 누리지 못하면서 괴로운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가족을 지키면서 내가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쉼터가, 이 피난처가 나중에는 나에게 피난처가 될 거라는 생각. 제가 요양병원 근무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이야기에 저도 좀 울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가족 간의 사랑 속에는 반드시 정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음톡, 영화톡.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진행한 마음톡, 영화톡.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령화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해봤는데요.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고령화 가족 속 인물들은 뭐 인생의 실패자로 불리만 하지만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서 지내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그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있기만 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영화의 처음에 이제 그 주인공이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너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놨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죽고자 하는 의지와 음식을 먹는다, 즉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니까 죽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걸 일깨워준 게 엄마예요. 너 이거 좋아하잖니? 엄마가 이거 해놨어. 가족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준 사람이 한 명만 존재해도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와, 참 그런 면에서 참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에게 상처받고 또 가족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최명원 원장님이 전해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가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면 좋은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죠.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혹은 우리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저는 거꾸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메시지로 다가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최명한 원장님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인 1393도 있고요. 1577-0199가 있으니까요. 자살 위기 개입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 예방센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요. 마음의 짐을 덜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들일지라도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사람들도 가족이겠죠. 삶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이 밀려올 때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주제, 이 가족을 떠올려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이벤트 선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마음톡, 영화톡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구독, 좋아요, 댓글로 시청 소감 남기기를 완료하시고요.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120분에게 만원권 상당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벤트도 더 큰 상품 있었죠? 첫 번째 영상 소감 이벤트를 완료해 주신 분들에게 문자로 영상에 관한 퀴즈를 전송해 드릴 텐데요. 이 퀴즈를 모두 맞히시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애플워치를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는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춰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요. 본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또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최로 대전광역 자살예방센터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함께한 자살 예방의 날 기념 마음톡, 영화톡 준비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안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명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